오늘은 프라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최초로 프라다 백을 우리나라에 들고 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프라다를 서울에 수입을 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제가 하나 놀랄걸? 프라다 이냐 어때? 이게 재산이지.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만든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제가 레노베이션 했다든가 또 제가 관계된 브랜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평생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프라다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면 약간 편집증처럼 막 그거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사카이를 입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아마 사카이 디자이너보다 사카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시기마다 좋아했던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80년대부터 지금 2025년까지 사랑했던 브랜드가 프라다여서 오늘은 프라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다 프라다인 거예요? 다 프라다지. 근데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더 갖고 오면 욕먹을 것 같아서 좀 덜 갖고 온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버리는 게 문제죠. 제가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면 내 박물관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저는 프라다를 서울에 수입을 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수입을 뭐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이거 한국 가면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프라다에 전화를 100통쯤 했던 것 같아요. 만나려고. 그 프라다 사장을 만나서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무모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프라다 오프닝 할 때 뭐 내가 못 가져와서 배는 좀 아프지만 제가 프라다를 쫙 풀착장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옷이 있어요 아직도. 대나무 프린트를 한 약간 아시아풍의. 프라다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요? 프라다가 우리나라에 90몇 년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프라다의 막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게 포코노 나일론이라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가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뭐야 저렇게 생긴 가방도 있어? 사실은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데 그때는 사실 가죽이 아닌 이런 나일론으로 가방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군용백을 했잖아요. 군용백. 사실 저는 제가 최초로 포코노 나일론백을 우리나라에 들고 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5년 이전에 이 포코노 나일론백을 갖고 서울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게 그럼 85년도 네. 거예요? 그럼 40년 전에 네. 근데 너무 깨끗해서 나도 놀랐어. 색도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프라다가. 이런 색을 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근데 이 색을 프라다가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막 내가 보니까 막 뭘 묻혔더라. 근데 이거랑 코트랑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입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프라다답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이걸 입고 나와. 딱 크리스마스 그래서 어쨌든 나는 프라다를 생각하면 되게 행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는 브랜드라는 게 너무 무서워, 사실. 대단한 일인 것 같아, 대단한. 들여온 것 중에 다른 브랜드 혹시 이게 근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 한국 최초라고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고야드 백인데요. 이제 고야드라는 브랜드를 전혀 한국에서는 뭐 진짜 모르고 파리에서 출장을 갔는데 이 백에 노트북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서류 넣고 그다음에 꽉 채웠는데 이렇게 들고 어떤 여자분이 걸어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게 생겼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이제 장인들이 만드는 거고 이게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벼운 거고. 네, 그래서 지금도 막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여기다 모자를 한가득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가볍고 그러니까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그때 마케도 일할 때 파리 가서 산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남이 안 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 84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파리스를 다닐 때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요 백화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팔센스 학교에서 진짜 제가 유명했어요. 옷 잘 입는 걸로. 옷 잘 입는 사람. 근데 사실은 팔센스를 다니면서 옷을 잘 사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정말 그 학교가 너무 일이 고돼요. 몸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은 학교인데 저는 막 그때 막 옷 쫙 빼입고 그러면 쟤 또 시작이다 막. 그 2명 있었어, 2명. 우리 학교에 유명한 애들 둘. 나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제 후배인데 그 둘이서 쟤네들 어디 갔나 그럼 백화점에 있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왜 그랬냐면 물건을 만들 줄 알아야지. 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무슨 매장에서 어디서 무슨 세일을 하고 있고 어디가 몇 월 며칠부터 세일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눈을 감으면 sak스패스 애비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몰라도 제가 MD였어요. 아 지금 뜨는 브랜드는 뭐고 저거는 어떻게 셀 거고 사실 저는 학교 공부보다 그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83, 4년 정도에 프라다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제가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때는 비쌌겠지만 뭐 지금 가격이랑은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했을 것 같아. 지금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그때는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 30만 원. 제가 이제 막 프라다의 사랑에 빠진 게 그 두오모라는 데가 완전 중심지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두오모 성당이.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놀랬던 것 같아. 그 아름다움에. 근데 그 바로 앞에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센터에 이 프라다 본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처음에 전 거기 가서 너무 놀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 프라다를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롤로피아나나 에르메스는 워킹 클래스가 입는 옷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워킹 클래스예요.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르메스나 롤로피아나나 뭐 그러니까 더 하이엔드는 사실 카펫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입는 신발이지 막 현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아니고 옷도 100% 캐시면은요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도 다 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정말 그 워킹 클래스가 아닌 잠깐 일하시는 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지 이렇게 내구성이나 실용성이 있는 물론 최고급 소재니까 따뜻하고 가볍고 근데 좋은 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프라다는 일하는 여자들한테 타겟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방이 이런 가죽 가방들은 무겁고 이런데 너무 가볍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책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닐 때 당시거든요. 노트도 있어야 되고 뭐 필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서류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고 요런 백들이 프라다가 처음 만든 걸 거예요. 이렇게 다 열려서 빨리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이런 나일론 백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백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다가 확실히 구두 같은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파우치라는 거를 프라다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지금은 많잖아 파우치가. 이거는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반지도 넣을 수 있고 목걸이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실용적으로 잘 해놨다. 옛날 이게 뭐 30년 넘었는데 너무 잘 해놨지. 이런 거를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만든 것 같아. 1913년도에 마리오 프라다가 창립한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 회사가 이제 왕실에 납품을 하면서 이 사보이 왕실에 이 문양을 갖게 됐고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되게 어려워지고 마리오 프라다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맡았다가 아주 회사가 어려울 때 이제 미우치오 프라다가 프라다를 맡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약간 좀 배짱도 있고 씩씩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분이 사실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학도고 공산당이고 여성운동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분도 되게 웃겼던 게 여성 운동을 하시면서도 막 이브생로랑을 좋아했고 그래서 막 운동을 하러 나올 때 이브생로랑 입고 나와서 그 공산당원들한테 욕먹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회사를 새로 만들려고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어디 박람회를 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혁 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카피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이태리 가죽이 유명할 때니까 사보이 왕조에 납품도 하고 이러던 회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서 프라다를 완전히 카피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싸우다가 이제 사랑에 빠진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가서 너 왜 우리 가방을 카피하냐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흠칫한 게 아니라 같이 동업하자 그랬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니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못 간다. 나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장이 열린다. 그랬대요, 진짜. 그리고 너는 전통과 어떤 그 로열티가 있으니까 내가 생산을 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랬을 때 그 뮤츠와 프라다가 그걸 받아들인 게 난 더 웃겨. 그렇게 싸우러 갔다가 맞아. 근데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고 막 내 거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 맞아. 어쩌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될 시기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결혼해서 이제 더 사업이 커지면서 그분이 회장이 되고 이제 뮤츠와 프라다는 수석 디자이너로 합심해서 일을 해서 오늘날에 프라다가 됐다고. 그 남편분이 사업에 좀 눈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적인 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 미국이란 나라로 수출을 하면서 사실 조지 알만이나 뭐 프라다든 뭐 돌체가바다든 어떤 브랜드도 자기네 유럽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클 수 없었을 거예요. 다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미국이란 시장을 녹화하면서 굉장히 브랜드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가 가방으로만 안 된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옷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은 그분이 파트리치오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거는 미우치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되게 협업이 좋았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다가 막 진짜 치고 올라갔을 때 뮤뮤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 약간 프라다의 딸같이 조그만 그런 브랜드였어요. 미우미우가 프라다 거였어요? 그럼 뮤츠와 프라다의 뮤를 뮤뮤야. 지금 뮤뮤가 막 엄청 떴잖아요. 근데 뮤뮤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프라다는 굉장히 강직하고 워킹 클래스 여자들이 가장 럭셔리하게 들 수 있는 옷과 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뮤뮤는 뭔가 귀엽고 재밌어. 훨씬 더 여성스러운 그런 어떤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다들 판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나도 지금 뮤뮤를 좋아하는 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귀여움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거기에 있거든. 근데 지금 프라다가 라프 시몬스에 주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아직도 미우치아가 뮤뮤는 하고 있다는 게 난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가 되게 많으시죠. 사실 그 뮤츠와 프라다는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야지는지를 되게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프라다를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어머 프라다가 이제 한물 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 사실은 한 5, 6년인가 그 정도 주춤하고 하다가 다시 이 나일론 백을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나일론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패턴들을 다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이 패턴이 20년 전에 나왔던 패턴이야. 이거는 내가 5년 전에 새로 산 건데 원래는 요런 스커트 위에 있는 스커트만 스커트였는데 이 밑에다가 프린트를 다시 넣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재해석, 자기 브랜드를 재해석하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 나. 이게 패션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사실 구찌는 제가 이제 구찌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 구찌는 탐포드 때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시크한 데서 또 그 알렉산드로 미카엘레가 굉장히 화려하게 막 프린트로 갔을 때 사람들이 혹해갖고 막 갔었는데 나도 엄청 사 입었어. 근데 너무 극과 극으로 가다 보니까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매력도가 너무 심할 때 다른 방향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 근데 프라다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롱런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철학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지루해지지 않나? 이럴 때 뮤뮤를 갖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이 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지금 사실은 명품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다 고생해요. 지금 샤넬, 루비통, 뭐 구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매출들이. 진짜 그래프가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데 놀란 건 지금 유일하게 올라가는 그룹이 지금 프라다하고 뮤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명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뽀미족이라 그러거든. 미미미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있다면 이제는 물질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행. 그래서 이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점점 달라지는데 내가 무슨 차를 타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타는 거지
나만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보다는 이너 뷰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려면 그 사람의 여행을 물어보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 여행만 딱 들어도 이 사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비비고로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영국 귀족들이 다 모였는데 와, 내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뭐 다들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 그 너 남극 봉사활동은 뭐 펭귄은 어떻게 뭐 잘 그거 하고 왔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들은 럭셔리 이런 게 아니야. 뭐 무슨 백을 들었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90% 이상 성장하는 게 뮤뮤예요. 사실 지금은 모든 명품이 아트와 싸움이에요. 이제 아트가 없이는 이제 얘기가 못해요. 왜냐면 다들 자기네 패션 뮤지엄 있고 루비통도 파운데이션으로 뮤지엄도 하고 있죠. 구찌도 커머스 브루스라는 그다음에 크리스티 경매가 구찌 그룹이 갖고 있고 생로랑도 패션 뮤지엄이고 있지만 아트에 대해서 먼저 건드린 건 저는 프라다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골드탑으로 해서 프라다 펀다지오네가 오픈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은 이런 것까지 손을 대는구나. 그게 신진 작가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뮤지엄이었거든요. 거기서 놀랄 거는 카페가 바루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에스 웬더스 감독이 디자인을 했어요. 부다페스트 호텔, 문라이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감각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있는 카페 같은. 근데 나는 감독한테 그걸 어떻게 맡길 수가 있을까? 저는 뭔가 새로 생기면 막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미샹이라고 왕가의 감독이랑 프라다가 그 레스토랑을 오픈해요. 상해에. 지금 3월 31일에 오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금 막 다음 주에 가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방위적인 게 저는 프라다가 갖고 있는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션의 미래를 보려면 프라다를 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미한이 있고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는 힘이 있는지 그분한테 엄청난 저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진짜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현업에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 또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패션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저는 그 뮤츠와 프라다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그러니까 직군마다 다르지만 나는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디자이너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싼 명품을 막 사라는 게 아니에요. 세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패밀리 세일일 수도 있고 좋은 명품이 왜 명품이고 루비통이 만든 공정과 다른 뭐 그냥 웬만한 가죽 백의 공정이 가격의 차이가 100배 나진 않아요. 10배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비슷한데 왜 루비통은 더 많이 저렇게 10배를 받아도 못하냐. 그게 브랜드의 싸움이고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알아야만이 난 마케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맨날 그냥 유니클로 입고 그러다가도 꼭 명품 하나만이라도 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왜 사람들이 소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마케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먹는 것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미를 너무 밝히면 혀를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고 남자도 너무 예쁜 여자만 밝히게 되면 나중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매일 아주 간편식으로 그냥 칼국수도 먹고 그냥 도시락도 싸서 먹고 이러다가 한 달에 3-4번 미슐린을 가서 먹어야 사람이 맛있지 매일 좋은 것만 먹으면 맛을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도미솔미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솔솔솔솔 시시시시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고 느끼지를 못하거든.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세인트 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미슐린 도시로 만들려고 미슐린 3스타들을 다 모아서 한 도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를 연구하느냐고 그때 미슐린 3스타, 2스타를 거의 하루에 한 2끼씩 먹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느껴. 아무 감동도 없고 진짜
맛을 못 느끼게 되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사람은 너무 좋은 거를 계속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저희 식음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세트 메뉴는 뭐 미슐린이든 뭐 점심엔 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3-4번은 미슐린이나 줄 서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그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매일 먹어라, 옷도 좋은 걸 매일 입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입더라도 1년에 3-4벌은 정말 좋은 옷을 입어봐야 내가 좋은 소비자가 되는 거고, 맛도 음식도 그렇습니다. 프라다 안 버리신 것 중에 다른 것도 아, 있나요? 제가 하나 놀랄걸? 내가 갖고 와볼게. 안에는 못 보여줘. 이게 뭐냐면 프라다 일기장이야. 내가 이 프라다를 몇 년 동안 썼냐면 한 해도 안 빠지고 다 썼어. 93년부터 썼나 보다. 30년 동안 프라다 다이어리 쓰신 거예요 지금? 어때? 이게 내 재산이지. 진정한 프라다 노트시네요. 그러니까